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이제 독서에 하는 거는 이 양자역학의 역사, 퀀텀 레거시스. 근데 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너무 어려워. 최근에는 이제 다 읽은 소설이 쿼런틴이라는 소설을 다 읽었거든요. 쿼런틴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격리라는 뜻이래요, 격리. 쿼런틴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 소설 원래 보통 소설을 읽으면 웬만하면은 리뷰를 잘 안 하거든요. 리뷰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서평 쓰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책을 읽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 왜 우리 보통 전문 리뷰어 아니면은 게임도 즐기고 끝이잖아. 근데 항상 독서는 읽고 나서 뭘 남기게끔 이렇게 주입이 되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런 걸 가르치잖아. 독서 읽으면 독서 감상문, 뭐 기록장 이런 거 쓰라 그러고, 그게 이제 숙제가 돼버리고 하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내도 상관없는 게 독서다. 저는 요렇게 주장해요, 주변에. 왜냐면 읽으면서 즐거운 게 습관이 돼야 계속 읽는 거 아니야. 게임도 플레이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게 이제 취미가 돼서 계속 하는 건데, 영화도 보고 보는 동안에, 감상하는 동안에 즐거움 때문에 그 기억이 유지가 돼서 다른 영화도 보고 하는 거잖아. 전 독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리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얘는 리뷰 아닌 리뷰를 하고 싶었어.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려워.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그렉 이건이라는 작가가, 이게 92년에 출간된 소설이래요. 하드 SF라 그래가지고, SF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하드 SF라는 장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순수 과학 중심으로 해서 이제 SF를 펼치는 걸 하드 SF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쿼런틴은 당시에는 이제 흔하지 않았던 사이버펑크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라, 그래서 뭔가 SF 계열에서는 좀 역사가 깊대요. 역사가 깊다기보다는 좀 위상이 있다?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 하드 SF라 그런가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게임에 이제 모드를 집어넣듯이, 여기 사는 인물들은 머리에 뇌를 모디파이 해갖고 뇌에 모드를 심어요. 여러가지 모드를 심어서 뭐 감정도 절제하는 모드가 있고, 무슨 이성적 판단을 강화하는 모드가 있고, 막 별의별 모드가 다 있어. 그래서 이 모드에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앙상블이라는 뉴 모드를 합쳐가지고 그거를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이게 확산되는 어떤 증상을 뭔가 다시 축소시켜서, 하여튼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뭔가 여기서 뇌 모드를 심는데, 이제 앙상블이라는 양자 모드가 있어. 이 역할이 개인 객체를 확산시킨 후에 원하는 결과를 수축해서 현실화하는 거야. 나머지 수축한 한 객체 제외하고는 나머지 확산체들은 사라짐. 그럼 나는 어떤 확산체의 결과인가? 하여튼 뭐 이런 고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모드인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변혁을 일으키려는 것 같아. 이 제목이 쿼런틴이잖아. 이게 뭐랑 격리가 됐냐면, 이 앙상블이 추구하는 이 현상이 전 우주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일어나서 지구랑 우주가 격리돼 버려요. 그걸 이제 버블 현상이라 그러는데, 격리되면서 지구는 확산하던 우주에 수축된 결과물이 돼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일반 지구인들은 우주를 관측할 수가 없어. 뭔 소린지 모르겠죠? 어쨌든 내가 읽은 게 이래요. 내가 읽은 게 이게 뭔 소린지 내가 읽은 걸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이, 좀 이런 부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또 다를 수도 있어. 난 진짜 너무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거 읽으면서 확실히 잘 못 읽었던 게, 졸면서 읽었거든.
이제 얘를 이제 이 쿼런틴을 돌면서 읽어가지고 중간에 너무 현학적인 그 서술도 많고 막 모드가 중간에 개입했는데 이게 사람인지 뭐든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왜 테러를 나락의 아이들이라는 버블 이후에 탄생한 그 뭔가 초능력 같은 모드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테러를 일으켜. 뭐 그 테러를 뭐 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뭐 충성 모드라는 게 강제로 심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충성 모드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참여는 안 하지만 그 조직의 일원이 돼갖고 뭐 테러에 참여하고 막 이러더라고. 뭐 되게 복잡해. 근데 내용 자체는 좀 어려워도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너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의 확산과 수축이 이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왜 양자역학 얘기하면은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양자는 뭐 맨날 그러잖아. 뭐 물리 뭐라 그러지? 뭐 물리 입자라 그러나? 물리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관측하면 하나로 고정. 양자 얘기하면은 이게 기본 베이스잖아. 이거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객체가 여러 가지로 확산된 다음에 확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있는 미래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수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만 잡을 수 있는 거냐. 이 능력이 있다면. 이게 이제 이거를 얻으려고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작중에서. 이미지네이션이 안 돼가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근데 요걸 읽다가 왠지 현실 세계에 양자 개념을 막 적용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 여기 이제 개인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있으면은 이 개인이 미시적인 양자의 관점으로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은 얘가 겪을 수 있는 미래나 이제 우리가 보통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잖아. 그 선택과 집중이 일종의 관측이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전에 미시 세계에서 이제 막 여러 분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분기가 있어서 이 개인이 얘가 관측하기 이전의 상태가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게 막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한 개인만 있으면은 이게 초능력으로 본인이 선택할 텐데 다른 사람들도 분기가 막 이렇게 있고 제가 상상하기에 이 분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거미줄 마냥.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자신의 상태를 관측을 해버리면 그럼 나머지 분기가 사라지고 수축이 돼버리고 얘 분기가 남으면 이 분기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분기도 수축이 돼버리는 거야. 뭐 이렇게 사라져갖고 결국에는 한 가지 현상으로만 남아있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되는 거지. 이게 양자가 정말 서로 얽혀있고 하나의 관측이 다른 관측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 미시세계의 우리 현실도 미시세계에서 보는 현실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마치 블록체인 마냥 하나의 체인이 딱 열리는 순간 다른 체인과 연결이 되면서 다른 상황들이 간섭을 못하게끔 수축이 돼버리는 거지. 읽으면서 요게 너무 근데 이게 이제 소설적 상상력으로 소설 보고 상상력으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굳이 사람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 거고 이 미시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물에 관여하는 원자들이 있겠죠. 양자들이 있겠지. 그 양자들이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원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고 막 이런 원자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분기들이 막 있으면은 그 분기들이 얽히고 설킨 거지. 그 양자 컴퓨터 큐비트 얘기하는 것 마냥 다 얽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딱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에 관측이지 뭔가 이 양자의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뭔가 있겠죠. 하여튼 그게 이제 뭔가 이 현상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모든 양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머지 분기들이 축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꽈란틴에서 확산과 수축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 미천한 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어려운 책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의 역사 저 책을 다음 책으로 고른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뭔가 되게 흥미로운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려면 잘 몰라도 간단하지만 리뷰 아닌 리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요 쿼런틴에 대해서 이제 GPT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격리라는 뜻을 알려줬고 컴퓨터 보안에도 쓰인대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의심되는 파일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따로 격리 폴더에 보관해두는 걸 쿼런틴이라고 한대. 이게 뭐 분석을 위해서 보관하는 건가? 아니면 삭제하면은 삭제 명령을 했을 때 얘가 함정카드 발동할 수 있어가지고 격리를 해놓나? 쿼런틴 제목의 소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기원후 1세기경 유대 사막에서 40일 단식 수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짐 크레이스 작가의 쿼런틴을 알려주더라고. 보고선 나도 이랬어. 물음표. 뭐지 이게? 이게 뭐임? 그랬더니 이제 다른 책을 말하는 걸 수도 있음. 제가 말한 건 이거였거든요. 그렉 이건의 쿼런틴. 그래서 요거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렉 이건의 작품. 영화도 있었나봐. 영화는 아닌가. 92년도 작품이고 초기 유명작이래. 양자역학과 의식 개념을 정면으로 활용하는 매우 독특한 사이버펑크 철학 SF. 혼자서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막 확산과 수축 막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하다가 GPT의 설명, 이 양자역학과 의식 개념을 요 설명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게 어쩌면은 이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확정을 했지. 내 생각을 관측을 했지. 21세기 후반 지구고 버블 상태가 나타나는데 더 이상 우주를 관측할 수 없게 돼서 경찰 출신인 닉이 이거를 무슨 임무를 맡고 하는데 이 사람도 다른 모드가 침입을 해가지고 모드를 강제 설치돼갖고 무슨 조직의 개로 움직이다가 뭔가 극복을 해요. 관찰이 세계를 고정시킨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 일어난 것도 관측자라는 이 확산과 수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버블 상태를 그 사람이 관측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수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더 이상 우주를 관측할 수 없는 우주와 격리된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제 여러 조직이 그 능력을 가진 인물을 막 납치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되는 거는 여기에 모드들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게임의 모드를 만들어주시는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머리에도 모듈 장착할 때가 되면 이제 모더들이 나와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메인 질문이래요. 그 소설에 나오는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없다면 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난 전혀 이런 질문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의 갈등, 주인공의 갈등이나 뭐 과학적 갈등 뭐 이런 게 나오나 봐. 그래서 왜 제목이 쿼런틴인지 물어봤더니 관찰의 격리래. 그냥 격리가 아니고 관찰의 격리. 지구가 우주로부터 격리되고요. 이게 관찰을 하면 수축이 되고 이제 결과가 고정이 되니까 이 현실을 고정시키는 능력에서 격리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 도입을 해보면은 우리의 고정관념 요런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 아니야.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하고 격리를 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서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현실이 왜곡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너무 어렵긴 해. 뭐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기본이니까 관측을 하면은 상태가 확정이 된다. GPT 설명을 들어도 설명을 봐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해. 또 여기서 나오는 모드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격리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격리가 가져오는 그 괴리감인가 봐. 그걸 얘기하나 봐.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무엇을 못 보게 할 것인가를 통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쿼런틴이다.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1984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이지 뭐. 근데 요거를 이제 하드 SF로 써가지고 이해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은
1984랑 거의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봤는데, 요거에 이제 낚였죠. 저 테드창 소설 좋아하는데, 테드창 소설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SF 자체가 저는 워낙 문송한 사람에다가 과학 쪽을 잘 몰라가지고, SF는 재밌지만 너무 어려운 장르인데, 테드창 거는 또 흥미로워요. 테드창 거는 그 과학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없어도 그냥 그 글만 봐도 대충 그림이 그려져. 너무 잘 썼어. 그래서 테드창 추천으로 봤는데 얘는 너무 어려워요. 이걸 보고선 샀는데 너무 어려워. 바이블이래.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납득이 가죠. 바이블이다. 우리 성서도 바이블, 성서 영어로 하면 바이블인데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블이다. 요게 이해하기 쉬우면은 이제 유치한 글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워야 이제 바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절판된 이유, 너무 비싸서 구하기 힘들었던 SF계의 바이블. 요거를 또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절판 이후 너무 비싸서 구하기 힘들었다. 요걸 보니까 미능사 세계문학 전집 버전의 롤리타. 요게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 절판이 돼 있었거든요. 2017년 3월 8일에 절판 확인.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2020년인가에 출간하기 전까지 롤리타를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번역본 책이 없었어. 그래갖고 얘가 가격이 얘도 한 5, 6만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이제 3만 얼마를 주고 샀죠. 3만 얼마를 주고 산 거는, 3만원 주고 산 거는 사실 열받는 부분이 아닌데, 정보가 늦어가지고 2013년 1월 이때 샀나? 이전에 샀나? 아무튼 저거를 3만 얼마를 주고 한 3개월 후에 문학동네 전집 버전이 나왔어. 그래갖고 미능사 버전 롤리타는 중고 가격이 3,000원이 됐더라고. 90%가 하락했어. 이런 걸 나올 거면은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지. 홍보도 안 하고 갑자기 뿅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투자하면은 항상 떡락을 하더라고요. 토스에서 왜 주식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막 50원어치 주는 거. 그거를 예전에 엔비디아 거를 몇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2,500원어치를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치킨 값을 넘어서 수익률 860%인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쥐를 잡아야 떡상을 하고, 이거 그냥 샀다가 이 꼴 났잖아. 그냥 사면 이 꼴이 난다니까. 그냥 사면은 조져요. 우연찮게 내가 의도치 않게 사야 돼. 정리를 하면은 쿼런틴은 SF 소설로만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다. 좀 양자 역학에 관한 개념이 좀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라나? 근데 난 서술도 좀 별론 것 같아요. 문체도 좀 별론 것 같아. 이게 뭔가 내러티브가 되게 제가 느끼기에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 뭐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어. 갑자기 뭐 A를 얘기하고 있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어느새 이야기가 B로 넘어가 있는데, 아니야, 졸면서 안 봤어도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막 신경 모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모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주인공 닉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겪다가 중간에 모드가 개입해가지고 모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좀 어지러지래. 그냥 소설 자체가 어지러지래.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읽었잖아. 읽어서 더 이상 저 책을 보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게임을 하는 이유와 같아. 하지 않으면 저 게임 재밌나? 궁금함. 하면 노잼, 유잼 판단 가능. 미련 없음.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한다. 일단 읽으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 읽지 않으면 슈레딩거의 책, 하지 않으면 슈레딩거의 게임인데, 일단 하고 나면은
관측이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저 책꽂이에 꽂혀있는 제목을 보면서 저건 무슨 내용일까, 저 읽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이런 리뷰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보고 이 리뷰가 납득이 되면은 안 봐도 되는 거죠. 어차피 이미 리뷰를 본 시점에서 머릿속에는 그 결과물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게 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를, 고정관념을 박살내면서 읽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게임도 그렇잖아. 게임도 다른 스트리머가 플레이하는 거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난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제 책의 리뷰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이 있다? 리뷰도 안 받고 일단 책장에 들어있다? 리뷰도 안 받고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일단 찍먹이라도 해보면 감이 온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습관상 책은 찍먹하면은 앞장 몇 장 읽고 접는 걸 잘 못해서 거의 끝까지 읽는 편인데, 관측하고 안 하고는 그 차이가 크다, 이제 이 말이지. 찍먹조차도 관측일 수 있어요. 찍먹조차도 확산된 객체 중에 그 어떤 객체에 수축된 결과인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과일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런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을 읽으니까 이런 헛소리도 하는 거죠. 쿼런틴 재미없으니까 읽어볼 사람은 읽어보시고, 재미없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우니까 읽어볼 사람 읽어보시고, 아닌 사람은 안 읽어보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저랑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뷰 아닌 리뷰. 삼체. 맞아요. 제가 이 쿼런틴을 잡은 것도 3채 읽기 전에 3채도 구매해놨거든요. 그래서 3채를 읽기 전에 SF에 좀 적응해 보려고 쿼런틴을 잡은 거예요. 근데 3채도 하드 SF인가? 조만간 3채도 읽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 뭐 프리퀄도 나왔다며요? 3채 제로. 그래서 근데 하드 SF면 얘도 읽으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워낙 잘 썼나 보네. 3채도 이렇게 사놨습니다. 포장도 안 뜯었어 아직. 애껴 읽으려고 포장도 안 뜯었고, 지금 균도 읽어야 되고 읽을 게 너무 많은데, 균도 3권까지만 읽어가지고 3부까지만 읽어서 4, 5, 6부 남았고, 그것도 3채도 한번 나중에 읽어봐야지. 읽을 책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이제 제 책장인데, 요게 여기서 80%가 읽을 책이고, 한 70%가 읽을 책이고, 여기서도 한 70%가 읽을 책이고, 읽을 책이 너무 많은데 사고 싶은 책도 너무 많아. 나름의 비정기적 독서 리뷰로 써야겠네. 나름의 비정기적 독서 리뷰 쿼런틴 리뷰였습니다. 이번에 읽고 있는 책 양자역학의 역사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3채를 한번 읽어볼까. SF가 어렵긴 해도 재밌어. 그 재미로 읽는 것 같아. SF는